결과부터 볼게요. 자, 192의 그 작품 미리 보기 쪽을 보면 자, 주제가 고산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즐거움.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고산 이제 그 말 그대로 동네 이름이고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자연이야. 자, 거기랑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하는 학문. 이게 이제 유교적 이상이야. 자연 친화의 삶을 살면서 학문을 하고 그런 거. 자, 특징은 중의법을 통해 고산 아름다움과 강하게 즐거움을 동시에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의법은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중의법이거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고산 아름다움, 강하게 즐거움인데 강하게 학문 수양이라는 뜻이야. 자, 그 즐거움을 드러내고 자, 절제된 감정 속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근데 절제된 감정이라고 그러면 감정 표현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거야. 안 드러났을 때 절제라 그래. 자, 1수부터 뭐 10수까지 쭉 있고 자, 여기서도 1수부터 10수까지 있는데 자, 1수부터 볼게요. 자, 고산 구곡담을 여기 이제 장소야. 고산. 사람이 모르더니 고산의 구곡담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이 주모복권은 풀을 대고 털을 닦아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야. 집을 지으면 이런 뜻이야. 자, 집을 지으니 번님내가 다 오신다. 자, 이 사람이 고산에다가 집을 지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온대. 그래서 어제 봐,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리라.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 1수에서는 이 사람이 고산 구곡담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화자가 머무는 자연이야. 화자가 머무는 자연이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집을 지었어. 자, 집을 지었고 주모복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두 가지 할 거야. 첫 번째는 무의를 상상하고, 자, 그 다음에 학주자리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이제 주자를 공부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학문 수양에 대한 뜻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학문 수양의 뜻. 자, 그럼 이제 무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산인데 그 주자가 학문 수양하던 곳이야. 저희 무의는 주자가 학문 수양하던 곳이고, 자, 요 장소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고산 구곡을 이 무의산이라고 상상을 하고 내가 여기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뜻이야.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고 했던 그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리라 거기는 결국 뭐에 대한 거냐? 나는 학문 수양을 하겠다.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야. 중요한 건 이제 종장. 자, 이수는 자, 1곡은 어디 매운지 여기부터 1곡부터 9곡까지 나오거든. 자, 1곡은 어디 매요? 1곡은 어디인가? 관함은 이제 관처럼 생긴 돌 이런 뜻인데 그냥 바위 이름이야. 관함에 해가 비치는구나. 평무에 내거치니 넓은 들판에 매는 안개야. 안개가 어치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라고 해서 자, 여기는 그 들판에 안개가 거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근이 그림이로다라는 얘기는 안개가 거쳤더니 지금 먼 곳과 가까운 곳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되거든요. 은유법 써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자, 거기 이제 고산의 아름다움 보여주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버돈양 보느라.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 소나무 사이에 녹준은 술동이야. 술동이를 놓고 버돈 양을 버돈 것처럼 보느라. 그러니까 버시오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평무에 내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그랬거든. 그래서 넓은 들판에 안개가 거친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 친구가 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산의 아름다움, 요거를 드러낸 거야. 그래서 거기는 버돈양 보느라를 해석을 조심해야 돼. 버돈 것처럼 보느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산의 아름다움. 자, 3수는 자, 이 곡은 어디이며 두 번째 구비는 어디인가? 화암에 춤만 컸다는 화암은 바위 이름이야. 여기에 춤만 봄이 늦었구나. 자, 계절적 배경이고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에 보내노라. 벽파는 푸른 물결 이런 뜻이야.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내노라. 야외는 속세인데 사람이 승질을 모르니 안개한들 어떠리 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야외로 꽃을 띄워 보내. 야외로 꽃을 띄워 보냈는데 자, 야외로 꽃을 띄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승질을 알게 하려고요. 자, 이제 여기가 중위법이거든. 이 승지가 첫 번째는 명승지라는 뜻이야. 명승지. 그러니까 내가 고산에 있으면서 여기서 꽃을 띄워서 이 야외 속세로 보내. 속세로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 고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꽃을 띄워 보내는 이유가 고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공부하러 왔잖아.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 공부하는 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알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서 학문 수양을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야, 학문 수양의 이곳에서 하는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알게 하려고 꽃을 띄워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위법이 되는 거야. 이 승지가 중위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수는 자, 삼곡은 어디매요? 세 번째 구비는 어디인가? 취병에. 취병이라는 건 푸른색 병풍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 절벽 정도 된 푸른색 절벽. 푸른색 절벽에 잎이 펴졌구나. 녹수에 푸른 나무에 산조, 산새는 하상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소리를 낼 때에 반송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어라 라고 해서 자, 지금 그 푸른 그 절벽에 파란색 뭐 나뭇잎이 피어 있고 그리고 푸른 나무에는 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반송이라는 건 삼각형으로 생긴 소나무를 말해. 그 소나무에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어라는 소나무의 바람이 부니 너무 시원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름경이 여름의 모습이 없어라서 여름에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름의 더위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봐야 돼. 그래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서 사수는 그냥 여름의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름의 시원함. 아, 근데 오수. 자, 사곡은 어디매요? 송해에 해 넘어다. 이 송해는 소나무 언덕 이런 뜻이야. 소나무 언덕에 해가 넘어가는구나. 담심암영은 자, 담심암영은 연못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 라고 해서 연못의 바위의 그림자가 온갖 빛이 잠겨있다는 얘기는 아름답다는 뜻이야. 그래서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을 겨우노라서 마지막 줄이 중요해. 임천은 자연이거든. 자연이 이렇게 좋으니 흥을 겨우하는구나. 너무 즐겁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정서가 표출된 부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임천에서의 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흥이 있다는 게 즐거움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정서가 표출된 거고. 그래서 자연에서의 즐거움, 고산에서의 즐거움 이렇게 보여줘. 자, 육수. 자, 오복은 어디며 운병이 보기 좋다. 이게 숨은 병풍 이런 뜻인데. 자, 수변정사는 물가의 집 이런 뜻이야. 물가의 집은 소세, 깨끗함이 가히 없다.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수변정사의 소세함이라는 건데, 수변정사는 이 사람이 지었던 집이야. 이 집이 깨끗함이 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중에 강압도 하려면 영어를 통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야. 수변정사가 깨끗하거든. 내가 있는 집이 맑고 깨끗해. 그래서 만족해.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 강압도 할 거고 영어름풍도 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수변정사에서 물가에 있는 집이란 뜻이야. 여기 이제 화자의 집이지. 고산에 있는 화자의 집이고, 나는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강압, 학문 수행을 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영어름풍이니까 이거는 자연 친화의 삶을 살 거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여기 삶의 화자의 삶의 태도가 돼. 자연 속에서 학문 수행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육수에. 자, 칠수는 자, 육곡은 어디며 여섯 번째 구비는 어디인가? 조협에. 이거는 낚시터라 뜻이죠. 낚시터에 물이 넓구나. 나와 고기와 네가 더욱 즐겨. 나랑 고기랑 누가 더욱 즐거워할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즐겁고 고기도 즐거운 거야. 자, 황혼에 낙대를 메고 저녁 해질 무렵에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그래서 대월기는 달빛을 데려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 자, 이 사람은 두 가지 한 거야. 나랑 고기랑 누가 더 즐거울까? 근데 대월기를 하노라 그랬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보면은 자, 이 사람은 그 무라일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고기가 네가 더욱 즐기는 거는 나도 즐거운데 고기도 즐겁겠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달빛과 함께 집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자연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이 무라일체의 삶. 자, 그 다음 194에 보면 8수가 있는데, 자, 칠곡은 어둠이요 풍암의 추색이 좋다. 가을이야 추색. 청상 맑은 소리가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자, 절벽이 금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자, 이 사람은 지금 추색이지. 자, 가을이고 가을. 그래서 절벽이 금수래. 절벽이 금수. 이 금수가 뭐냐면은 순호비단이라는 뜻이야. 순호비단. 그만큼 어떤 거냐 아름답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절벽의 금수라는 얘기는 여기도 이제 고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줘. 자, 그 다음에 하남에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입고 있느라. 거기 줄쳐요. 집을 입고 있느라. 그래서 두 개 줄치는 거야. 절벽이 금수로다. 집을 입고 있느라. 자연이 고산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집을 입고 있어. 뭐 속세를 잊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자연에 몰입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집을 입고 있다는 거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지금 7수하고 8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수. 자, 8곡은 어디이며 금탄의 다리 밟다. 자, 금탄의 다리 밟대. 자, 옥진금이로. 자, 옥진금이는 좋은 검은고로 수상곡 몇 곡을 연주하니. 여기서는 수상곡을 그 두 번째 줄이지. 옥진금이로 수상곡을 연주하니. 자,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자연 속의 풍류라고 그러는데. 자,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검은고 연주하고 이거 좀 더 풍류의 삶이야. 자, 고조를 옛가락을 알 사람에서 혼자 즐게 하노라. 그래서 외로움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내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 혼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말이야. 외로움이 아니라. 자, 십수는 자, 국어원 어디며 문산에 세목 걷다. 문산에 해가 저무는구나.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그래서 기암괴석은 신비스럽게 생긴 돌 뭐 이런 뜻이고, 혹은 아름다운 돌 이런 뜻인데 아름다운 자연인데 내가 눈 속에 묻혔다는 거 안 보이지. 그래서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다는 얘기는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지 않아. 근데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와서 직접 보고 여기가 아름답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볼 거 없어 안 온대.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중요하거든.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는데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한다라는 얘기는 이 겨울에도 자연이 아름다워. 자, 겨울 고산의 아름다움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겨울 고산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지. 이제 글 자체가 1수에서도 공부할 거야. 이거 나오고 6수에서도 공부할 거야 나와. 그리고 3수에서도 슬쩍 띄어 보내. 비유로.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자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학문 수양의 즐거움이 학문 수양의 의지를 알려는 애들은 이렇게 섞여 있어. 두 가지가. 자,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번, 2번만 풀어보세요. 볼까? 자, 1번은 이의 세계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고국의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부국의 응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그래서 이제 그 무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무의에 대한 얘기. 여기가 주자가 학문수양을 하던 곳이야. 이제 그거 연결을 한 거야. 그럼 본받았어. 자, 고산국어가의 창작이 이곳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국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속에 송혜교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간임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랄체삼.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 자, 1번은 고산국옥에서 생활하는 송혜교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국옥이 작자와 번님들의 교유 장소로 활용되었음. 자, 거기 나오지. 고산국옥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작품 창작 이유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 자, 여기는 후학을 양성했는데 창작 이후에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3번은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 자,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곳인데 은병이 어디냐면 육수에 있거든? 육수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지. 강학과련이와 이렇게 나오잖아. 맞는 말이지. 4번은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혜교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어를 통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그래서 여기 있잖아. 여기에도 나오지. 강학과 영어를 통한다 이렇게 나오지. 맞고. 5번은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혜교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그건 여기잖아. 겨울 고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과 합의의 문제는 아니야. 자연과 합의의 문제는 이 팔수에서의 몰입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구수에서 이 칠수에서 고기하고 나하고 누가 더 즐거울까 이런 거하고 내가 달빛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 이런 거. 자,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야. 자, 1번은 5번이고, 자, 2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 서리적 표현을 사용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10수에 보면 눈 속에 무척구나 그런 거 있거든. 또 어디냐면 3수에 있게 알게는 없더리 이런 거 있어. 자, 그 다음에 감탄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뭐 8수에 인노라, 한오라 이런 거지. 자, 그런 거. 유사한 식구를 반복한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모모는 어디 있네요? 모모에 뭐하다 이렇게 되지? 맞고 자문자답한 것도 똑같아. 모모는 어디 있네요? 모모에 뭐하다 이렇게 되지? 같은 부분이야 다. 계절이 변화했다는 건 맞아. 여기 보면은 뭐 여름경도 있고 추색도 있고 눈도 있고 이래. 근데 애상적 분위기가 아니지. 슬픔의 분위기가 아니니까 틀렸어. 자, 2번은 5번이다. 자, 그 뒤에 한서 18곡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개만 할 거야. 다 하진 않고. 자, 199페이지인데 자, 이거는 1, 2, 3, 8만 할 거야. 1, 2, 3, 8. 문제는 안 볼 거예요.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욕뿐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수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충욕이야, 충욕. 내가 평생에 원하는 게 얘래. 이게 긍정적 단어겠지, 그럼? 이 충욕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이심양명이야. 이심양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극제. 과거를 극제해서 벼슬에서 인간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벼슬의 삶을 사는 게 부모의 이름을 떨쳐주는 거거든. 떨치게 해주는 거거든. 그게 이제 효라고 되니까 유교적 이상이야. 자, 이 두 개만 금수나 다를 수 있냐? 서류법이야. 이거 두 개 아니면 충효 아니면 금수랑 다르지 않대. 자, 이거는 어떤 거냐? 결국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야.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자, 마음에 하고자 10년을 허둥대노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10년을 허둥댄다고 했는데 10년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10년을 노력했다. 뭐 하기 위해서? 충효를 이루기 위해서. 자, 3수. 자,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그랬지? 뭘 못 이뤘냐면은 그 빠진 게 있어. 충효를 못 이뤘어. 자, 요거를 빠진 거야. 이걸 못 이뤘어. 자, 그래도 뭐가 좋냐? 임천이 좋대. 그래서 임천이 좋으니라에다가 줄 쳐야 돼. 내가 비록 속세의 가치를 이루지 못해도 난 임천은 자연이거든. 난 자연이 너무 좋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벼슬을 못했어. 근데도 벼슬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으로 가야 되는데 자연도 괜찮아. 그런 거야. 자, 무심어주는 절로 한간하니, 무심어주는 욕심이 없는 불고기와 새 이런 뜻이고, 자, 절로 한간에 조만간 새살 있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라고 해서 임천이 좋아. 그래서 새사 있고, 자, 너를 좇을 거래. 자, 근데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어조거든. 어조. 사람이 아닌 애한테 너라 그랬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의인법이라고 그래. 삼수사고 쓴 말은 뭐냐? 나는 자연에 갈 거야. 그건 이제 자연에 대한 지향이야. 근데 요거를 일수하고 비교를 하면 어떠냐? 요거는 속세에 대한 지향이거든? 일수는 나는 충효를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 자연을 지향할 거야. 이렇게 보면 얘네 둘은 정반대가 돼. 반대 삶이잖아. 하나는 벼슬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자연에 가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반대야. 서로 대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수가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수에서 뭐라 그러냐? 강호에 놀자니 임금을 저버리겠군. 내가 자연에 놀라고 그랬더니 임금이 걸려. 그 다음에 임금을 섬기자. 임금을 섬기려고 할 때 즐거움. 자연에서 즐거움이 어긋나. 여기는 뭐냐? 임금과
이 속세가 아니라 자연. 자, 요 사이에서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내적 갈등. 내가 이게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꼭 이뤘으면 좋겠어.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자연에 가고 싶어.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 혼자 기로에서도 갈등을 하더라지. 거기 붙여야 돼. 기로에서도 갈등을 하더라. 내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기로는 갈림길이라는 뜻이거든. 자, 갈림길에서 갈대물로 한다. 내가 자연을 선택할 것이냐, 임금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그 내적 갈등이라서 눈에 안 보이잖아. 그 내적 갈등으로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을 뭘로 보여주는 거냐면,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로에 서서 갈대물로 하노라, 이건 어떤 거냐? 자, 내적 갈등을 시각화시켜서 표현한 거야. 시각화시켜서 표현한 거. 결국 기로에 서서 갈대물로 하노라는 어떤 거냐?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수에서 결론 내는 거야. 결론. 자, 197이에요. 자, 출하면 나아가면 치군택민 임금관계 백성을 다스리고 끊어. 처하면 물러나면 조월경운. 이게 달에서 낚시하고 구름에서 밭을 경작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벼슬에 나아가면 임금관계 백성을 위해 일하고 물러나면 자연에서 즐기고 이런 뜻이야. 자, 명철군자는 이럴수록 증기. 명철군자는 이런 것들을 즐긴대. 그러니까 명철한 또 이 군자들은 나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임금관계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근데 그 벼슬이 끝나면은 자연에서 물러나서 살고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갈등할 것이 아니라 군자들은 다 하던 것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하물며 국인의 위기라, 하물며 국인의 위기라. 빈청거를 하오리라. 지금 거기 붙여야 돼. 빈청거를 하오리라. 그럼 결론을 낸 거야. 난 뭐 할 거냐? 빈청거 할 거야. 가난하고 천한 곳에서 살 거야 하거든. 자, 빈청거 하리라는데 얘가 이제 결론이 되고, 이 빈청거는 뭐가 되냐? 자연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 이유가 이거야. 나는 충혈을 이뤄야 돼. 근데 자연도 좋아. 그 둘이 왔다 갔다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선택은 자연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자, 뒤에 훈민가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후딱 읽고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훈민가는 이름 자체가 훈민이 가르치는 훈자 백성 인자거든. 그래서 이거는 백성을 가르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백성한테 뭘 가르치냐? 유교적 덕목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석 표현보다는 이거는 그 정석 표현보다는 목적성이 좀 강해. 계몽성이 강한 문학. 계몽성 혹은 이 목적성이라고 하거든. 이게 좀 강한 문학이고, 그거에 비하면 뭐가 없냐? 정석 표현이 없다고 보면 돼. 정석 표현은 매우 부족하거나 없거나. 네. 여기 그냥 읽고 갈 거예요. 그냥 쓰고 숙제도 안 해도 돼. 자, 삼수는 형아 아우야 내 살을 만져봐. 혀로의 살을 만져봐라. 미소인데 누구에게? 누구에게 태어났는데 양제조차 모습조차 같아 산다. 같으냐? 이렇게 돼. 형하고 서로 살 만져봐. 도대체 누구에게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비슷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한 점 먹고 길러 나으셔. 한 점 먹고 자라났으니 이렇게 되죠. 단마음, 다른 마음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이거 중요해. 다른 마음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삼수는 뭐냐면 이 형제간의 우애라고 보면 돼. 형제간 우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고 한 점 먹고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잘 친하게 지내 이런 뜻이야. 자, 사수.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리란 다하여라. 어버이가 나오지? 그럼 효겠지. 섬길리 다하여라. 지나가누면 애달떡 어찌하리.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를 해도 효도할 대상이 없어. 그런 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풍수지탄이라고 해요. 자, 이 부모님 돌아가신 슬픔이거든. 이거는 이제 풍수지탄 이런 말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풍수지탄 안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더라. 평생에 고쳐 못할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이거든. 그 이가 뭐냐? 첫 번째 줄이야. 섬기는 거. 그래서 부모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해. 지나가면 애달보도 못해. 이런 거. 그래서 평생에 다시 못한 거는 이것 부모님을 섬기는 일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효예요. 효. 자, 옥수는 옥수가 13수구나. 자, 13수는 오늘도 다 세가다 오늘도 다 세겠구나. 호미 메고 가자꾸나. 오늘도 날 다 세게는 호미 메고 가자. 일하러 가는 거지. 내논을 다 메면 내논도 메워주면 이거 상도상조야. 상도. 오는 길에 뽕 따다가 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 먹여 가자꾸나. 그래서 호미 메고 나가. 내논 맨 다음에 너의 논도 매줘. 자, 그 다음에 오는 길에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 먹이면서 온대. 그래서 부지런한 삶. 두 가지야. 여기 이제 초장하고 종장 같은 경우는 부지런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중장 있지? 중장. 이거는 이웃들과의 상부상조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로 돕고 돕는. 자, 그 다음에 14수는 자,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지 마라. 빼앗지 말아라. 동그라미 쳐야 돼. 세모 쳐놔. 자, 비록 못 먹어도 비록 먹지 못해도 남의 밥을 빌어먹지 말아라. 거기도 세모 쳐놔. 그러니까 빼앗지 말고 빌어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자, 한 번에 한 번이라도 떼실은 때가 묻은 후면 무척 다시 씻기 어렵구나 이렇게 돼.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앗지 마라. 그 다음에 빌디 마라 이렇게 나오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한 번이라도 얘를 하면 안 씻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지 마라. 요거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 말 거.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이 정도 의미야. 자, 16수. 이고진 저 늙은이. 이는 거는 머리에 올리는 거고 지는 건 등에 매는 거거든.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그래서 여기 무거운 거 나 줘 이런 거야. 나는 젊었거니 돈이라 무거울 거야. 나는 젊은데 돈이라도 무겁겠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늙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늙어도 설해라커는 짐을조차 지실까 해서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늙은이가 거기 나오는 그 대상인 거고, 그 늙은 사람의 짐을 내가 지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 노인공경.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쓴 거야. 자, 오른쪽에 문제 안 풀어도 돼요. 넘기세요. 자, 우리 오우가 오른쪽. 거기 그 왼쪽에 뭐 오후가가 오후 예찬이라고 나오지? 오후 예찬. 5가지 자연물 의인화 표현했다. 그래서 자연물 의인화가 뭐야? 어디 나오냐면은 첫 줄에 나와. 수석, 송죽, 그다음에 달. 이렇게. 자, 걔네들에 대한 예찬. 자, 근데 대상의 속성을 제시하여 예찬의 근거로 삼음.
대상의 속성을 제시했네. 그래서 5가지 자연물을 의인화했고 속성을 제시했고, 네, 자연물은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변함없음 이런 거 얘기해. 네, 문답법, 대조법 이런 데 쓰였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5가지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예찬을 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저 1수부터 6수까지 있거든. 1수는 친구 소개를 하는 거고 2, 3, 4는 각각의 그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속성을 얘기하면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1수는 내 번이 몇이나 하나, 내 친구가 몇이나 하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벗을 소개하는 거야. 자, 수석과 숭죽이라. 수, 석, 숭, 죽. 5개는 하나 빠졌지?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는 더 달이 있어요. 자,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요 뭐 달이 있어.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서리법 할 때 그때 하도 오랜만에 수업을 해가지고 자, 서리법 할 때 종결함을 봐야 되는 거거든. 이런 종결함이들이 나와. 이거 기억해. 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서리법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얘가 뭐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얘가 의문문을 썼을까 그러면 못 찾아 얘는. 그러니까 저게 저 정도한 어미들이 거의 다 걸려. 예전에 리가 나왔지. 자, 이 5밖에 또 더해 뭐 달이 하는 거니까 서리법. 그러니까 내 친구는 이 5개로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수석 송주건. 요걸로 야 이 친구들은 충분하다. 자, 이수는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로한다. 자, 구름에다 세묻혀 있지. 자, 구름빛 어떠냐? 자, 요거는 구름빛이 좋아. 흰색 깨끗해. 근데 검기를 자주 한대. 얘는 어떠냐? 색이 변해. 변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야. 근데 바람소리 맑다 하나. 이거 거꾸로 썼네. 바람소리가 맑아. 바람소리 엄청 좋아. 근데 그칠 적이 한오면은 그칠 때가 많다라는 얘기. 바람소리가 계속 들리면 좋은데 바람이 안 불 때가 많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바람은 안 불 때가 많아. 이렇게 2개는 대꾸법이거든. 문장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 뭐뭐가 뭐뭐 하나, 뭐뭐를 뭐뭐 한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구름하고 바람은 어떤 존재들이냐? 변하는 존재들이야. 변하는 존재들이라서 부정적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좋고도 그치려면 물뿐인가 보라. 그래서 얘네들하고 대비되는 애들은 누구냐? 물이야. 물. 이거 긍정적이지? 좋다라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뜻이야.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것은 물뿐인가 보라. 그래서 얘도 자 좋고도 그치지 않는 거. 깨끗해. 항상 깨끗해. 그 다음에 항상 좋은 소리가 나.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존재냐? 변하지 않는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는 물뿐인가 보라.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물을 예찬하는 거야. 이렇게 대조. 대조를 통했고, 그 다음에 대조를 통해서 물을 예찬하고. 물의 변함없음 예찬. 자, 그 다음에 삼수. 자, 고지은 무슨 일로 피어서 시지고, 자, 고시는 곧. 요것도 피었다 쳐. 저도 금방 져. 그 다음에 푸른 어야 푸르는 누른 아니. 풀이 있어. 얘도 어떠냐? 푸르다가 누래져. 얘도 색이 변해. 얘네들도 대꾸법이거든. 문장도 똑같이 생겼지. 자, 그 다음에 피었다 지고 색이 변하고 이렇게 돼. 얘네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변하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자, 아마도 변티하는 수건 반뿐인가 들어와서 중요한 말은 거기지. 아니, 대놓고 써놨지? 자, 변치 않는 건? 가회뿐. 있지?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이수 같은 경우는 구름과 이 바람의 어떤 속성이지 그 좋은 속성을 통해서 물에 예찬했다고 하면 여기는 삼수 같은 경우는 이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의 속성을 직설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직설적. 그래서 이렇게도 역시 대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위를 예찬한 거고. 자, 사수. 자, 더우면 꽃 피고 치우면 잎이 지거늘. 자,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진대. 그러니까 꽃하고 잎은 어떠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들이야. 근데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니? 이렇게 돼. 눈서리는 여기서 뭐 실현 그 정도 의미인데. 그래서 꽃과 잎 같은 경우는 자, 꽃, 그다음에 잎. 이런 애들은 좀 더 부정적이야. 거기 잎에만 세모가 쳐있지만 실제로는 꽃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얘네들 어떤 거냐? 환경에 변하는 존재들이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 자, 이런 거고. 자, 소라, 너는 소라한테 너라 그랬지? 우인법. 눈서리를 모르느냐서 여기서 이 소는 어떤 존재냐? 눈서리를 모르는 존재니까 환경과 무관하게 무관한 존재. 그 정도 의미도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존재, 불변하는 존재. 자, 그런 존재들이야. 그래서 구천에 불이 굳은 줄, 깊은 땅 속에 뿌리가 굳은 줄 글로 그것으로 알겠구나. 그것이 뭐냐면은 눈서리를 모르는 걸로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리라는 애가 환경과 무관하게 불변하는 존재의 이유는 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아, 뿌리가 굳은 존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실은 이게 뭐 뿌리가 굳은 존재를 알겠다 이런 게 아니라 꽃하고 잎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데 소는 환경과 무관하게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예찬하는 거. 조금 다르지. 약간 조금 달라. 예. 자, 우수. 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여긴 대조하지 않았어. 이게 1, 3, 2, 3, 4는 대조를 했거든 다. 근데 얘는 대조하지 않아. 자, 나무도 아닌 게 풀도 아닌 게 곡기는 네 식이며 속은 어디 비었느냐. 곡기는 누가 시켰으면 속은 어디 비었는가. 그래서 얘는 돋고 속이 빈 존재.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말하면 강직해. 사람을 따지면. 그러면서도 청렴한 존재인 거야. 여기도 이제 이런 곡기는 네 식이며 속은 어디 비어난다 그랬잖아. 이거 고전문법 배웠나? 고전 니은다가 2인칭의 의문형이야. 그래서 물음표 찍어야 돼. 그래서 이 너지 그러니까 수원 이거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게 너는 누가 그렇게 고드라 그랬고 누가 속이 비으라 그랬어?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의문법이야 여기는. 자, 저렇고 사시의 풀에 글을 주었노라. 그리고 곱고 속이 비었어. 그리고 사시의 풀을 사시에 푸르다는 얘기는 변함없음이지. 이렇게 나눠보면 요까지는 지금 대조를 통해 가지고 자연을 예찬한 거고 이쪽은 이 속성만으로 자연을 예찬한 거고. 그래. 육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자, 작은 건 달이야. 밤중에 광명하니 밤중에 밝은 것이 너가 달이겠지? 너만이 또 있느냐? 서리법이고 그 다음에 의인법이고. 왜? 달한테 너라 그랬으니까 의인법, 있나냐 했으니까 서리법. 그러니까 여기는 달은 어떤 존재냐? 밤중에 광명한 존재인 거야. 밤중에 광명한 존재. 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것인가 하느라 보면서도 말하지 않으니 내 것인가 하느라. 그래서 이거는 밤중에 빛을 내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2, 3, 4, 5까지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변함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변함없는 자연되는 예찬이고 육수 같은 경우는 밤중에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찬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 있는 4개 수석, 순주까지는 불변함에 대한 예찬.
그 다음에 다른 밝음에 대한 예찬. 뭐 이 정도 얘기도 돼. 이제 그거를 대조를 통해서 얘기했냐? 아니면 속성을 통해서 얘기했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거기 1,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된 것 같으니까 볼게요. 자, 1번은 자,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니까 마치 예찬하는 존재니까 고은 여기 있잖아. 변하는 존재니까 부정적. 부천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부천의 뿌리가 고든 줄 알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인 거지. 네, 3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 대꾸법. 대꾸법은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이수, 삼수, 이수, 삼수. 예. 자, 그 다음에 대상의 특징을 점점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뭐 이 정도 되거든. 근데 대상의 특징을 점점 자세하게 드러내면 한 대상인데도 점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각각의 대상들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점층이 될 수가 없어. 점층이 되려면 하나의 대상을 점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줘야 돼. 그래서 2번이다. 문답법은 사수 같은 데서 나오지. 사수. 자,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소라 너는 어이 문서를 모르니? 라고 했고 그래서 구천의 뿌리고는 그걸로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대상 의인하고 너라고 나온 부분 대조적 소재로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던 이수, 삼수, 사수 현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에요. 그냥 하다가 많은 하고 어부사지사도 하고 내화사도 하고 학력평가도 하고 학력평가 혹시 안 가져온 사람? 상인은 사람 손 들어. 하나, 둘, 셋. 아. 큰일 날 뻔했다고 다 있냐? 자, 206은 만흥인데 206쪽. 자, 주제가 자연에 사는 즐거움이고, 자, 특징은 안분지족, 그 다음에 무라의 제시 두 개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인데 속시에 대한 비판이 나와. 유명한 작품이라 중요해. 자, 산수관 바위 아래, 산수관은 자연이야. 산수관 바위 아래 자, 띠집을 진노를 하니. 그래서 자, 1수는 자, 산수관에 띠집을 짓거든.
그리고 이건 산수가는 자연을 의미하고 띠집 있지 띠집 이거는 이제 소박한 삶을 의미해. 내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사니 이런 뜻이야. 금오는 남들을 웃는다. 이 고전시가에서 웃는다는 비웃는다라는 말이 많아.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뭐 관직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살던 사람이 결국 초가집 짓고 사네 이러니까 어리고 향, 어리석고 향은 시골뜨기라는 뜻이야. 나야 나 하자. 내 분인가 하노라. 그래서 띠집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남들은 비웃어. 부정적인 사람들이야. 속세같이. 내가 자연 속에서 초가집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비웃거든.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자, 향이라고 나오는 게 화자야. 자, 내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이제 내 분이야. 요거는 이제 화자의 가치야. 우리 이제 자연의 가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소박한 삶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돼서 이걸 뭐라 그러냐? 안분지족. 그래. 안분지족. 나는 소박한 삶에 만족한다. 자, 이수. 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었다 그랬는데 그 보리밥 풋나물은 소박한 음식이야. 그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소박한 삶에 만족한 거야. 나는 소박한 음식에 만족해. 바이끈 물가 실카지 논이노라. 바이끈 물가 자연이잖아. 자연에서 내가 실컷 놀아. 그래서 소박한 음식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이 뭐냐면 요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속세 가치야. 속세의 일은 불을 줄 이씨랴. 그래서 불어할 줄 있겠느냐 서리법이야. 그래서 소박한 음식에 만족하고 자연을 즐기는 것. 자, 이 외에는 부럽지 않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요 삶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삶에 만족. 요걸 이제 안빈납도라고 해. 안분지족하고 안빈납도하고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만족감이 좀 강한 거고 여기는 즐기는 게 강한 거거든요. 두 개는 같은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삼수. 잘 읽어야 돼.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내가 먼 산을 바라봤어.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반검 이리어 하랴. 그는 무릎 찍어야 돼. 내가 산을 바라봤는데 반가운 님이 그리워하던 님이 반검 이렇겠니? 라고 한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산을 봤더니 누구보다 반가워? 그리던 님보다 반가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산이 그리던 님보다 반갑다 이런 뜻이네. 자, 이런 말이야. 그 산이 더 반가운 거야. 님이 아니라. 자, 말씀도 웅다는 못 내줘 하더라. 그래서 얘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자, 그래도 좋아한대. 요건 이제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이심전심이라고 하거든.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야. 하는 거. 근데 이제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말을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그러니까 여기 말할 씀도 온다 안 해도잖아. 이 안부정이라는 게 의지부정이거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의법이야.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안 하는 건 의법이야. 그래서 이거 혹시 가끔 나와. 얘 의법이라고 나왔을 때 왜 의법이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산이라는 애는 말을 하고 웃지 못하지. 근데 말을 하고 웃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산이 그립고 좋아한다 뜻이 되지. 이심전심 무라일체의 상 그렇게 돼. 자, 사수. 누교셔 상공조곤. 누군가가 상공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야. 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은 임금이거든. 임금이 이만하겠니? 비교 대상이 뭐냐? 자연이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상공과 만승보다 낫다. 자연이 상공과 만승보다 낫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 자연은 자연의 가치고 상공과 만승은 속세의 가치거든.
그래서 자연에 사는 것들이 영의정, 자의정 하는 것보다 그리고 임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 이런 뜻이야. 자 이제로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허유가 놔뒀더라. 이건 이제 고상이 용한 거거든. 소부허유가 임금을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자연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소부허유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내가 직접 자연에서 살아봤더니 소부허유의 마음을 알겠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연이 상공과 만성보다 낫고 소부허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마도 임천하능이 비길 곳이 없어라 라고 해서 임천하능이지 이게 이 시 전체의 핵심이야. 이게 뭐냐 자연 속에서 여유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야. 자연에서의 여유와 즐거움 이 시 전체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고 소박한 음식 먹고 자연을 즐기면서도 만족하고 이런 거야. 그리고 사람 그리워하는 임보다 산을 보니까 더 반갑고 자연에 살아보니까 벼슬 하는 것보다 임금보다 훨씬 더 좋고 그 한 이유가 이거 임천하는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208쪽을 보세요. 55. 자, 내 성이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자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를 하늘도 아니면 인간의 만사를 하나도 맡기지 않았대. 내 천성이 게으른 걸 알아서 인간의 일을 안 맡겼어. 그리고 다만 다투경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자연의 성을 누가 시켜서 한 거야? 하늘이 알아서 날 자연으로 보낸 거지. 그래서 이 어떤 거냐면은 자연에서의 삶. 자, 요게 자연에서 삶은 하늘이 시킨 거라는 거야. 하늘이 시킨 거.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 당위성이라고 그래. 자연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 당위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천성이 게으른 걸 하늘이 알아서 나를 강살시키라고 했어. 그래. 자, 6가지가 자연 친화의 삶을 얘기해. 6수까지가. 자, 그다음 이야기가 갑자기 싹 바뀌어. 자, 6수에서 뭐라고 그랬냐? 강산이 좋다는 내 분으로 누웠느냐? 강산이 좋다고 내 분수로 누웠겠니? 여기 주쳐야 돼. 임금은 이제도 관호이다. 자, 이것도 어떤 거냐? 내가 자연에서 사는 거. 하늘이 시킨 거기도 하지만 임금이 안 그러면 못 가. 이거 임금의 은혜야. 그런 뜻이야. 내가 중요해 6수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갚고자도 하올 일 없어. 아무리 갚고자도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자연에서 하는 건 임금의 은혜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교의 충사상이 들어간 거거든. 유교의 충의사상. 이렇게 자연 친화의 삶과 유교의 충사상을 합친 이런 시를 뭐라 그러냐면은 강호가도라고 그래. 강호가도. 자연 속에서 도를 노래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1수에서 소박한 삶 만족, 2수에서 소박한 삶 만족, 3수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자연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4수에서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 5수는 내가 이런 자연에서 사는 거 하늘이 지켜준 당연한 거야. 근데 사실 임금의 은혜로 온 거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은 임금의 은혜로 내가 자연에서 와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합친 거를 강호가도. 자연에서 살면 그런 거는 강호한정. 이런 말 있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66페이지까지 66번까지 문제 풀어보면 되고.